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10월 10일 날 급등이 나왔던 두산 에너비리티. 오늘 대체 시장부터 위아래 등락폭이 큽니다. 71,800원까지 급락했다가 76,300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 때문에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미국 증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우존스 일봉입니다.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올랐고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38,000에서 47,000 가는 동안 거의 10,000포인트가 올랐는데 큰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정 받아야 될 국면에서 악재가 터진 거죠. 먼저 시진핑이 히토류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100%더 때리겠다. 근데 이 설전이 오갔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공격이 완화됐죠. 아펙을 앞두고서 기싸움을 한 것 같은데 지수 선물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비슷합니다. 많이 올랐죠. 올라가는 동안 조정 별로 없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15,000부터 23,000까지 8,000포인트가 오르는 동안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P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울고 싶으면 뺨 때린 격이라고 조정받아야 될 국면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두산 에너비티 굉장히 등락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보시면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랜 박스가 뚫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박스 기간이 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멀리 갑니다. 55,000원부터 70,000원 정도까지 장장 한 6개월 가까이 되죠. 뚫리니까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잖아요. 나중에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왔습니다. 살짝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상당히 특이한 차트죠. 원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적인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면은 두산 에너비티 최근에 외국인들 다시 매수를 재개했죠. 외국인의 매수 단계가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매수,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도,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저고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지금 매수가 어느 단계? 한 2단계 정도 왔습니다.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는 2단계 정도까지 왔다. 이게 3단계나 4단계로 가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더 문제죠. 지금은 계속 공매도를 했는데 얘네들 1,500만 주, 1,600만 주가 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때렸는데 올라간 거잖아요.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쇼커버 중이에요. 이게 나중에 스퀴즈를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10월 10일 날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숏 커버하다가 안 되니까 스퀴즈를 바꿨어요, 얘네들이요. 근데 미국 증시가 급락했죠. 살짝 주춤한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 단계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때리다가 숏 커버 스퀴즈가 나왔는데 다시 때리고 있죠. 미국 증시 급락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매수하는 패턴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 정도 가면 팔아야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 때리다가 숏 커버,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때리고 있죠. 스퀴즈 나올 때 스퀴즈가 계속 지속되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매수가 어느 단계인지,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매집 단계, 그 다음에 공매도 단계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시나리오와 타점까지 포함시켜놨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비리티 이 보시면은요, 오늘도 등락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 급락에도 원전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두산이 하는 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SMR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AI 시대, AI 칩,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얘네들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돼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을 바꾸는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죠. 노후한 전력망을 다 교체합니다. 근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게 SMR입니다. 왜 그러냐면 SMR은 여러분 건설비용이 대형 원전의 4분의 1,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지역 전체에다가 SMR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SMR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파운드리 기술이죠. 두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MR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반도체랑 비슷한데 설계하는 팹리스,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어디입니까? 웨스팅하우스. 논란이 많았죠. 두산은 파운드리, 원천 기술은 별로 없고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산이 지난번에 체커 원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엮이게 된 게 얘네들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설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들긴 잘 만들어요. 근데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로열티를 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한테. 설계도 보고 만들었으니까 줘야죠.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두산은 파운드리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MR 등 성장 4분기에 호조를 보일 것 같다. 계속해서 계약이 있을 거 예상됩니다. 가스터빈 계약,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계약, SMR 원전 계약. 특히 미국 쪽에서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아펙에서 팀 코리아,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관련해서 구체화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원전이 올라오는 이유, 바로 이 아펙 때문입니다. 미국의 원전, 왜 원전이 필요하다? AI 때문에. 그죠?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짓는 방안. 그 다음에 두산, 여기 나오죠? SMR로 반전 모멘텀. AI 시대. SMR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 뉴스케일과 미국에서 협력하죠. 미국의 원전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이죠. 그래서 원전, 뉴스케일이 설계하고 두산이 만듭니다. 소형 원전, SMR. 중장기 수주 목표가 나오죠. 원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거는 AI 때문입니다. AI 때문에 전력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방안이 나왔는데 SMR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대형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아펙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빅테크와 SMR 협력, 아마존이죠. AI 기업.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전의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방안.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로 돈이 몰리고 있다.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를 아예 세웠고요. 울트만은 오클로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죠.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SMR. 이게 필요한 겁니다. 두산 에너베이트의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탈탈 원전이죠.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왜 원전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원전 사고가 있었죠. 미국이 46년 전에. 규제 완화하고 원전 짓겠다. AI 시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전을 지금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두산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운전 자본 부담. 가스터빈과 원전 수주가 터지고 있는데 두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바켓 지분 담보로 2조 가까이 담보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한 1,500억 정도 했었죠. 왜 했을까요? 운전 자본이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 확보. 지금은 이런 게 눈에 안 띄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이게 부각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두산 보시면은요. 최근에 미국 증시 급락해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오클러 같은 원전주가 급등 나왔죠. 두 번째, 두산 SMR 관련해서 수주가 폭발할 것이다. 하반기에 특히. 세 번째, 두산 SMR 시대, AI 시대죠. AI 데이터 센터, 원전이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과 협업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 빅테크에서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정책 25년 동안 300기를 짓겠다. 아울러서 한 가지 리스크가 있죠. 운전 자본, 돈이 없다는 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스터빈과 원전 때문에 이런 것들, 이 자금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부각 안 되죠. 이게 부각되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만들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7만원부터 5만5천원 살짝 언더슈팅 한번 나왔죠. 그리고 뚫었습니다. 기간이 길면 멀리 간다는 거 여러분. 박스는 뚫리게 되면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는 거죠.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몇 개? 6개가 나왔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최근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때리다가 쇼커버,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쇼스퀴즈는 주가를 심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보시면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왔냐면 기관의 고객님들이 공매도 하다가 숏 커버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숏 스퀴즈가 나오니까 주가 급등 나와요. 300% 시장가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두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월봉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년 정도 됐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밑에서 만원대부터 출발했으니까 6배, 7배, 4년에서 5년 정도. 근데 주식은 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2025년의 상승률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주봉에도 나오고 월봉에도 나옵니다. 너무 많이 급하게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산 건 아닌데 이 공매도 스퀴즈 찍고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봉상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조정 안 받고 그냥 땡겼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찍고 빠졌다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조정 없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점을 제가 리포트에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시나리오를 짜갖고. 왜냐면은 올라올 때 조정 없이 올랐다는 거.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2단계까지 왔던 거. 이게 3단계나 4단계 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슬슬 쇼커바다 스퀴즈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때도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점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부각 안 된 리스크가 있죠?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리스크예요, 이거는. 이게 부각되는 순간 주가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큰 손들이 팔기 전에 미리 알고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 단계가 3단계 정도 왔을 때 스퀴즈가 지속될 때 팔아야 됩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박 대표가 관련된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티 매집 세력, 공매도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매매 전략, 신호 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010-3158-8575 두산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텔레그램 매매 신호와 종목 리포트 그리고 급등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 신호로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 신호인데요. 샘플 형식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오늘부터 문자로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데 특히 배당주 2000년 이후 고배당주 리스트 기간 수익률 핵심 종목 탑픽 종목 기간 수익률 25년 동안 10월부터 3월까지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배너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배당주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장 빠졌을 때 나스닥 급락했을 때 무조건 베팅해야 됩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두산 오늘 등락이 좀 있습니다. 두산 R입니다. 시나리오, 타점,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세 번째,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비티 같은 종목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에서 이 기간 동안 이게 5월달 6월달부터잖아요. 그죠? 거의 반년 가까이 됐는데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5만원대 7만원대 박스 기간을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요. 누가 눌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위에서 못 올라오게 받치는 세력도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물량이 털립니다. 왜 털릴까요? 개인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개인은 심리에 취약합니다. 피어하고 포모가 있죠. 피어는 뭡니까? 공포죠. 포모는 뭡니까? 기대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이고 여기 언더슈팅단만 나왔죠. 5만 원대까지. 못 견디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올라갈 땐 또 따라 사겠죠. 원래 피어에서 사야 되고 포머에서 파야 되는데 피어에서 팔고 포머에서 삽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이런 심리가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털리는 거죠. 결국에는 개미 털기. 털리지 않으려면 세력들, 매집하는 외국인들, 구매자 세력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매집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 세력들의 전략, 때리고 있는 건지 쇼커번지 스키즈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누구와 외국인들과 구매 세력들, 시나리오, 타점, 리포트에 넣어놨고 텔레그램 방송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두산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 신호로도 알려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같이 장이 빠졌을 때, 뉴욕 증시 급락했을 때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됩니다. 2000년 이후 고비당주 기간 수익률 7월부터 3월까지 그 리포트,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해 종목들을 제가 발굴해놨습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박 대표가 주간마다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만나는데요. 저희가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6개 그룹이 만나서 정보지를 하나 만듭니다.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세력의 수급, 민감한 재료,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로 못 듣는 얘기죠.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입니다. 300명.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큰 손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매집 예정인 건 어떤 거고 팔 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미공개 자료,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는데 선착순입니다.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 두산 아니죠.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이 정보는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은 오늘 보내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일찍 보내드립니다. 세력의 수급과 큰손의 움직임, 미공개 자료,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300명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일단 두산 엘러비리티 오늘 뉴욕 증시 급락 이후에 장이 열립니다. 장이 쭉 쉬었죠. 근데 보시면은 등락이 있는데 일단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크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 빠질 때는 센 종목은 오히려 잘 안 빠집니다. 대기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들, 얘네들 매집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면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 사실은 이게 더 문제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얘네들은. 때렸는데 올라갔잖아요. 그죠? 17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때렸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 안 되면 스퀴즈 해야 됩니다. 지금 스퀴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월 10일 날 급등 나온 거 있죠? 이거는 명백하게 숏 스퀴즈입니다. 숏 스퀴즈는 여러분 부작용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차트 보여드렸죠? 찍고 빠집니다, 여러분. 급등 급락이 나오게 됐어요. 일정 시점에서. 근데 다시 반등은 나옵니다. 어차피 추세는 올라가는 거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차트에서 보면 나옵니다. 주봉 보면 나오죠. 조정 없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2만원대부터 지금까지 큰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도 그냥 기간 조정이었죠. 박스권 조정이었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았다가 다시 사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이 올라간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산다면 평단도 낮추면서 수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시나리오, 타점,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전략을 파악해서 제가 만들어놨고 리포트와 텔레그램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타점 원하시는 분들 문자 두산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두산은 두산대로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번 주 여러분 배당주를 베팅하셔야 됩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특히 이 시세 차익을 먹으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11월이 되면 올라가 버려서 그땐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당이나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얘는 여러분 배당보다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보내드리는 건데 얘는 선착순이에요. 300명입니다. 세력들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 어떤 민감한 이슈가 미공개 자료가 있는지 언론에 공개 안 된 겁니다. 매주 월요일날 보내드립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꼭 종목 베팅해 놓으시고요. 일단 투산 에너비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등락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밑에서 보시면은 일단 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후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매수냐 매도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매집하는 외국인들, 공매 세력들의 전략을 파악해야 됩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야 돼요. 이걸 포착하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부산, 문자 신호죠? 다 활용하시고요. 아울러서 이럴 때 편안하게 배당주 저점에서 베팅하셔도 됩니다. 문자 배당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선착순 300명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